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쭉 흘러간다면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카페에 이렇게 공지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저글은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되는 글이기 때문에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카페에 들어오셔서 글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또 그리고 당분간은 저런 공지를 몇 번 더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전 시황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현재 이 시기를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 정도 하락은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이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는 이보다 더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1997년도 IMF 때는 역시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할 때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는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동안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돈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치료제가 없고 별다른 예방 방법이 마땅치 않은 이런 전염병이 돈 것은 처음입니다. 또 그리고 경제 위기를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만 세계 각국이 이동을 통제하고 또 심지어 각국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이런 상황 역시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원인이 바로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다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투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로 맞이하기 힘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잡을 생각이고 또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꼭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오늘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10일 날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다고 했다가 좀 미온적인 조치를 내놨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11일, 12일, 13일 상거래일 동안 거의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꺼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취한다고 했고 또 자기 주식 취득 한도를 확대해 가지고 회사에서 주식을 좀 더 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 보면은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반대 매매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 매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정을 좀 완화해서 그런 분들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내놨어요. 만약에 오늘도 이런 조치를 내놓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더라면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들어먹었겠죠. 공매도 조치를 어정쩡하게 취해가지고 시장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고 크게 욕을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연기금에서 돈이 들어와서 시장 방어를 했는데 만약에 연기금에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시장은 말 그대로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연기금의 개입은 다분히 좀 정치적인 어떤 성향도 개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7월 달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연기금이 한 달 정도 들어와서 시장 방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오늘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외국인들이
1조 1650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팔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한다면은 조금 끔찍하긴 하죠. 자, 오늘 상황은 시장, 공매도 관련 조치, 그 시장에 대해서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제가 진짜로 중요한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자, 지금 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준 것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 투자의 기회를 준 것도 바로 뜬금없이 나타난 저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저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제한받게 되었죠. 그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 우려가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있었고, 또 실제로 이미 좀 기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일용직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 돌입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튼 이렇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은 정부로서는 좋을 것도 없겠죠. 그런데 중앙은행으로서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원인이 말 그대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작년도 8월달, 9월달을 어떤 바닥으로 해서 시장이 쭉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가 돼서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동할 일 만무하고, 결론은 저 바이러스가 사라져야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 중앙은행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보면은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돈을 푸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돈을 풀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0%대 금리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10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으로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0%대 금리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일 거예요. 또 그리고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은 바로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거죠. 또 하나는 채권 매입을 통해서 그 금융권이 아니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안게 될 부도의 위험을 중앙은행이 떠안는 그런 것도 있죠. 여튼 이 중앙은행이 앞으로 돈을 계속 풀 거라는 거. 또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두 개죠. 하나는 방역이고 하나는 경기 활성화인데, 지금 중앙은행도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지금 정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는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방역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동 제한을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을 갖다가 전적으로 다 통제해서 집안에만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경기 활성화는 또 멀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참 정부로서도 마땅하게 취할 대책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튼 어떻게 됐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원인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서 심지어는 저 석유 전쟁까지 가서 지금 아직 $3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석유 가격이 더 하락을 해서 $20대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로 미국의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쪽으로 돈 빌려준 금융권은 정말로 그 셰일가스 생산하는 업체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부실 사태로 인해서,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 위험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중앙은행의 역할, 노력으로서도 잡을 수 없고, 또 그리고 정부의 역할로서도 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약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각국 정부 은행들이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대책이 시원시원하지 않고 막아도 뚫릴 수밖에 없는 게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바이러스고요. 제가 볼 때는 해결 방법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저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마땅하게 해결 방법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바이러스가 스스로 알아서 죽는다고 봅니다. 제가 의사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뭐 얘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데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일단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좀 차이는 있고, 세균이 여름에 막 더위에 습기에 강하다고 하면은 바이러스는 더위와 습기에 약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예전에 또 메르스 사태를 또 보고 지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완전하게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잠잠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죽이느냐? 제가 볼 때는 지구가 죽일 것 같아요. 지구의 자전축이 67.5도 기울어서 돈다 아닙니까?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데, 계절의 변화가 생기면 기온이 변화하는데 3, 4월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면은 5월부터는 서서히 죽어가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중앙은행에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남기는 것은 시중에 돈만 남길 것 같아요. 돈을 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풀든가 어떤 식으로 나눠주는가, 하여튼 결론은 돈이 될 것 같고,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치료제 개발은 조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뭐 올해 말이나 내년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치료제고 바로 뭐 예방주사 같은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급한 대로 그냥 있는 약 가지고 대충 떼어볼 수는 있겠죠. 에이즈 뭐 치료제도 써봤다가, 말라리아 뭐 치료제도 써봤다가, 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거, 사람이 어렵게 되면은 펜덴다졸인가요? 바졸인가요? 뭐 개 구충제까지 먹고서 암을 갖다가 나서보려고 하는 게 사람인데, 뭐 급하면은 뭐든지 못 쓰겠어요. 여튼 노력은 하겠지만 완벽하게 잡지는 못하고 결과적으로 남기는 것은 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지구가 나서서 알아서 구할 것 같습니다. 바로 기온의 변화, 계절의 변화로 죽는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시장이 이미 떨어졌고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노력하면 할수록 시중에 돈이 나온다 하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대는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다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이러스는 지가 알아서 죽을 것까지 대충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자로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르는데, 오를 때는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갇혀 있다가 확 나가면 돈을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를 때는 급하게 오를 수도 있어서,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최고의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주식을 팔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본 상태에서 들고라도 있으면 나중에 다시 회복돼서 원금 회복되고 수익 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손절을 해버리게 되면 그 기회조차도 차단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차라리 기다리는 것을 권합니다. 저도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투자금을 운 좋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현금을 일정 부분 부여한 사람도 있고, 때마침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게 지금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이 도운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시간이 조금 나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하늘이 도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조상이 나서서 돕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투자의 시기가 문제겠죠. 언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럼 그 투자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투자금 운영 시나리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문제의 원인은 이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니면 의사들이 나서서 언젠가는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죽일 수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자. 그럼 그 바이러스 누가 죽이느냐?
완전히는 죽이지 못하더라도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건 누구냐? 바로 지구가 나서서 죽인다. 계절이 나서서 알아서 죽일 거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래서 서서히 소멸되어서 죽어가는 동안 각국 정부, 중앙은행의 노력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돈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닥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계절적으로 보면은 뭐 5월이면 5월이 뭐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완벽한 거는 7월, 8월 돼요. 뭐 완전히 소멸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방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투자의 시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죽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시장에 살아난다 이게 아니고,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해서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지만 완전히 경기가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질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소멸돼 가거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정리돼 가는 분위기면 앞으로 경기는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을 먼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사멸과 투자 시기를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크게 계획하기를 이렇게 찾아서요. 정부에서 하는 노력, 중앙은행에서 하는 노력, 여러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바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구가 만들어준다. 지구가 만들어준다. 그럼 그 계절을 5월달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세계적인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증가하느냐, 둔화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동시에 같이 봐간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3월달, 4월달, 5월달 날이 점점 더워짐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나 안 줄어들고 있나 이거 먼저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내가 사는데 무리가 없고 아니면 조금 아낀다면 요 정도는 내가 동원할 수가 있겠다. 그거를 딱 정해주세요. 정해주고 난 다음에 한 방의 바닥을 찾아서 접근하기보다는 넉넉하게 한 3월에서 7월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3월에서 7월까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화면 지우면, 자, 요게 3월 달이고 요게 7월 달입니다. 7월 달이면 일단 7월 달에 완전히 끝난다 보고, 뭐 바이러스가 완전히 죽는다는 게 아니라 계절이 더워지니까 제때는 활동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뭐 겨울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일단 7월까지 메르스 사태를 봤을 때 저 정도까지 생각하고, 지금 3월 중순이잖아요. 3월 중순에서 7월까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기로는 한 3, 4월 지나고 5월 달부터 꺾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몇 번을 투자할 건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자금을 5등분해서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3월달에 상황 봐서 요 정도 집행하고, 4월달에 상황 봐서 요 정도 집행하고, 5월달에 상황 봐서 요 정도 집행하고, 6월달에 상황 봐서 요 정도, 7월달에 요 정도 5등분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일단 권합니다. 권하고 이게 안 되면은 3등분도 괜찮아요. 일단 4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에 나는 3등분해서 4월부터 나는 투자를 진행하겠다. 그때 내가 가진 돈을 한 방에 쓰는 게 아니고 뭐 4월 며칠 나 쓴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4월달에 한 3분의 1 정도 꺼내서 적당한 시기 딱 보고 있다가 넣을 거다. 넣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뭐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부터 사든지, 아니면은 그때 세력들이 공매도를 가장 많이 했었던 종목들부터 사든지, 아니면 그때 뭐 테마로 뭐 접근하든지, 어쨌든 뭐 4월 달에 뭐 접근한다 이런 계획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카페에서 자주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을 찾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바닥을 찾기는 어려우니 적어도 이 바이러스라는 성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바이러스는 온도 변화와 습도 변화에 민감하니까 계절을 이용해서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은 노력하겠지만 그 최종 노력의 결과는 돈 푸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고, 걔들은 돈 푸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바이러스를 실제 죽이는 거는 지구가 죽인다고 보고, 그러면 3, 4, 5, 뭐 6, 7 이렇게 5개월을 보든지 아니면 4, 5, 6을 딱 보든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쫙 나눠 가지고 지평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딱 준비를 해 놓고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살다가 보면 투자의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저도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2008년도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이 온다면은 두 번 다시 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을 거고, 그래서 함께 잡기 위해서 제가 카페 시황을 통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분석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낙담하지 말고 이것이 두 번 다시,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꼭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다음 주부터 요 앞서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딱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일단은 주말에 좀 쉬십시오. 이번 주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